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오늘은 불안장애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누구나 걱정거리를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걱정거리가 큰 경우에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불안장애는 인구의 25%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의 2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는 내가 불안장애 증상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신경이 날카롭다. 두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세 번째, 집중하기가 어렵고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작은 거에도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짜증이 심해지거나 깜짝깜짝 놀란다. 다섯 번째, 뒷목의 근육이 바짝 경직된다. 여섯 번째, 잠에 들기가 어렵고 자주 깬다. 이 6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넘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불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불안장애 종류에는 갑자기 죽을 것 같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공황장애,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범불안장애,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두려운 사회불안장애 등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장애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는 불안장애가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이게 심각해질 경우 자살사고, 자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이 과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차라리 죽고 싶다. 이 생각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쪼개볼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안이 너무나도 커다랗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변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죽는다면 이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를 추천합니다. 보통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항불안제와 수면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근육이 긴장되고 막 숨이 가빠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등의 신체적 증상들이 금방 안정될 수 있고 또 일단 수면제를 복용하면 잠을 잘 자게 되면서 정동, 기분이 빠르게 안정되기 때문에 내가 좀 심각한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이 필요하다면 복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약은 어떤 신체적 증상을 가라앉히는 생리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에는 나의 불안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심리 상담을 받는 건 뭔가 좀 머뭇거려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나의 불안을 다독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해도 괜찮아. 바로 이 말이에요. 사실 불안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할까봐 불안해. 그렇다면 뭔가 방법을 찾고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뭐 그러겠죠.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내가 잘 살아내고 싶은데 지금 무언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불안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불안해짐으로써 오히려 일상을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진다. 그럴 때에는 병원 또는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불안해해도 괜찮아. 이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지 주변에서는 처음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커다란 외로움도 함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지죠.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많이 불안하구나. 괜찮아.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렇게 커다란 불안을 조금씩 다독여서 작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일 나의 애인이나 친구 또는 가족이 좀 많이 불안해한다라고 하신다면,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너가 지금 정말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말해주고 옆에서 단단하게 버텨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일기 쓰기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든 건데, 우리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안한 생각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저의 구독자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40, 정말 너무나도 불안한 시기죠. 내가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룬 게 고작 이거였어? 체력도 예전만큼 아니고 버거워지는 것이 많으면서 앞날이 뭔가 이렇게 뿌옇게만 보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 속에 갇히게 되기 쉬운 시기죠. 또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가진 40대라고 본다면 앞으로 아이들 대학 졸업까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아이들을 풍족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이 내가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또 부모님을 보면 어느새 굉장히 늙어 계시죠. 아, 아프시면 어쩌지?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온갖 의무감, 책임감 이런 걸로 어깨가 무거운데 또 앞날은 막막하고 뭔가 이전처럼 새로운 걸 꿈꾸고 도전하고 그런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종이를 좀 반 접어서 내가 불안해하는 것을 이제 왼쪽에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불안해하는 거를 좀 다양하게 살펴보는 거죠. 마치 어떤 조각품을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걸 불안해하는 건 왜 그렇지? 그게 정말 그렇게 불안한 건가? 내가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까? 이 사건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걸까? 좀 내가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초점에서 나의 불안을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타자화되고 객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내가 좀 더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게 되고요. 그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커다란 불안이 조금씩 작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떠 있을 때 바깥을 나가서 좀 걸어보시는 거예요. 바람도 느끼고 바람을 타고 오는 숲의 향기도 느끼고 온몸으로 햇살도 받고 그러면서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옆에 있으면 정말 더 좋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굉장히 불안해한다면 손을 잡고 같이 바깥에 나가서 걸어보는 거 정말 적극 추천해 드려요. 불안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안정화 기법 중에 하나가 나비포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꼭 안아주면서 다독여줄 수 있고요. 또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좀 따뜻하게 꼭 안아주면 실제로도 불안해서 이렇게 널뛰던 그런 감정들, 그런 기분들이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해서 감당되지 않아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불안해한다는 건 당신이 잘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고요.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불안을 없애야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소진되지 마시고요. 당신의 불안이 작아지기를 상담사 반달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